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키워드? 그런 거는 지금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제를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HLB 생명과학이 지금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그 모회사인 HLB 역시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요. 이와 더불어서 메지온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급락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신라젠도 덩달아서 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정리는 안 되신 건 알고 있어요. 지금 네. 막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뉴스가 잡히고 있는 게 지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메지온도 한번 봤는데 메지온도 그렇고 저번에 이제 인보사 사태 이후로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좀 많이 냉각이 된 건 사실인데 그 후로 지금 메지온도 지금 임상 3상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과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한 얘기들이 막 루머로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이사도 지금 결과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잘 됐으면은 잘 됐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될 가능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는 바이오 못 믿겠다 이거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좀 임상 결과에 좀 못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신라젠도 지금 갑자기 좀 투매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신라젠도 지금 최근에 무용성 평가라든가 이제 팩사백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는데 역시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을 다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반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기업들은 그냥 개별적인 문제지 이게 바이오 전체 모든 기업들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절대로 여기에 동참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당분간 좀 힘들겠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당연히 악재니까 이제 못 믿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네네. 이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거를 너무 저는 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시장 분위기에 나의 심리도 좀 움직일 네.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을 때야 임상 된다고 하면 그걸 다 믿었습니다만 이제는 임상 결과가 계속 나오는 과정에서 임상 결과가 생각보다 별로네라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임상을 한다 그래도 좀 못 믿고 임상 결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또 투매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사실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메지온이나 이런 기업들 그것도 알겠습니다.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전략은 좀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눌려 있어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접근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좀 골라보는 시간인데 첫 번째로 정유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유주들 사실 정말 좋지 않아요. 어제 사우디 왕세자가 와서 관련된 기업들과 어떤 MOU를 맺고 갔다고 해서 그럼 이런 나쁜 주가를 좀 급반등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 거기서 얘기한다고 당장 뭐가 개선되는 거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아니긴 그냥 하지만요. 기대감인데 네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런 뉴스만 나와도 사실 바로바로 움직여주는데 안 좋은 거고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정유업종 이거 진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아무도 관심 없으실 거고 증권사 보고서마다 나오는 건 뭐냐면 석유화학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정유 쪽에 대해서는 계속 비중 축소 의견들 나오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일 때가 사실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좀 정유업황 모르는 사람 아마 없으실 거예요. 불황은 이미 다 기반영됐고. 근데 거기서 주가 올라가려면 사실 뭔가 좀 약간의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의 트리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IMO 2020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해사기구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이 배들이 환경 오염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 함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3.5%인데 0.5%로 황 함량을 줄여야 되는데 방법은 결국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유황유를 쓰든지, 그러니까 황이 덜 들어간 기름을 쓰든지 스크러버라고 이제 탈황 장치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선박을 바꿔가지고 LNG 추진선으로 바꿔버리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은 다 돈은 들어갑니다. 비용은 들어가는데 내가 차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내 차에 갑자기 그러니까 황 함량을 줄이는 그런 이제 규제가 떨어졌다고 치면 만약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비싸더라도 연료가 비싸더라도 내가 그냥 좀 저유황유를 쓸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배기가스 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타랑 설비를 그냥 설치하는 거. 네네. 아니면 차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세 번째 LNG선은. 세 번째는 조금 그건 선택하기 좀 어려워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네네.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운 선주 입장에서는 네네. 타랑 설비도 하면 좋긴 한데 한 번 설치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당장 취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아예 저유황료를 쓰는 기름을 게 바꾸는 거겠네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되니까 한 2, 3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정유황료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유사들이 그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근데 저유황료는 마진이 되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전국 이제 해운 수요에 이거 대부분을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되면은 정제 마진을 급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가격 자체도 비쌉니다. 일반 네네. 벙커 CU에 비해서 한 50% 이상 비싸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뭐 너무 안 좋게 보지만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우리가 정유주 지금 자리에서 그냥 너무 그냥 앞으로 미래도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이 모멘텀이 의외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란 리스크가 있는데 이란 리스크 사실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이란에서 만들어내는 그 석유가 그렇게 좋은 경질유라면서요? 네, 경질유죠. 네. 되게 좋은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규제 들어가고 네네. 하는데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유가를 어쨌든 불확실하게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올라오는데 어찌됐건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정유주한테는 유가 올라가는 건 나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도 좀 이제 내일 이어지는데 낙폭과대주 중에서 좀 많이들 좀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정유주도 한번 이제는 버리지 말고 또 특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어서 또 이 방송에 좀 말씀드리는 건데 좀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특히 대표적인 SK 이노베이션 정도는 좀 비중 늘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SK 이노베이션도 그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네. 또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과거의 본업이었던 이 정유 산업 자체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었죠. 뭐 2차 전지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시기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의 정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었던 게 바로 그 유틸리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가스공사 네. 그리고 한국전력 사실 이런 것들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고 설마 우리나라 국영 기업이 이거 뭐 주가 하락하겠어 뭐 네, 이 정도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고 딱 들어가셨다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제 공기업이니까 절대 안 망하죠. 안 망하고 매년 뭐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네네. 드니까 뭐 약간 적금 형식으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유틸리티의 최대 단점은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전기료라든가 뭐 가스비에 뭐 정말 그 서민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요. 투자 관점에서 솔직히 가장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틸리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한국전력 뭐 가스공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규제가 크니까 이쪽보다는 유틸리티가 되게 다양해요. 뭐 발전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연료전지 쪽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연료전지 쪽에서 우리나라 뭐 대표 기업 두산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됐잖아요. 거기서 네. 연료전지 육성 체계 발표됐는데 2040년까지 이제 원전을 축소하니까 아까 저번 주에 제가 원전 축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축소 사업은 이제 커지겠지만 원전 자체는 주는데 그 15기 수준의 그 연료전지를 앞으로 보급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15개 정도 용량에 달하는 연료전지 사업을 좀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연료전지는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어제 정의선 부회장하고 사우디 아람코 그쪽 좀 관련해가지고 뭐 양해각서 체결도 했는데 수소차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연료전지. 그 연료전지 사업도 이제 사우디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한국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연료전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자. 그게 오늘 유틸리티의 좀 포인트입니다. 한국전력이나 그쪽보다는. 그래서 네네. 기업을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건너뛰고요. 관련 기업은 두산하고 SK D&D, DNB, SP어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산하고 SP어셀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두산은 10월 1일 날
두산 퓨얼셀이 연료전지 만든 사업인데 분사를 네네. 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특히 발전소용으로 이 회사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쪽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니까 두산 퓨얼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S 퓨얼셀은 이제 건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이제 거의 국내 독점적인 회사니까 약간 소형 쪽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쪽에서 연료전지 모멘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G2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주말까지 뭐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의견과 함께 투자 전략도 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내일까지 기대감은 클 것 같고요. 빅딜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휴전하게 되면 협상은 계속 하니까 네. 당분간 좀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근데 거기서 두고 보셔야 될 거는 어쨌든 이제 그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최근에 나왔지만 결국 오늘도 전기전자가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형주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아까 정유주도 괜찮고 낙폭과대주 중심 중에서 대형주 위주로 보시고 근데 코스닥 잠깐 설명드렸지만 바이오 안 가면 절대로 못 갑니다. 네. 코스닥은. 그래서 바이오주들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코스닥의 반등 시기는 좀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좀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한 일주일 정도 코스로는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